안녕하세요, 김주일 작가 아차차 일두법사입니다. 오늘 일두법사 가라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미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의 붕괴가 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 라인의 붕괴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임했습니다. 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안보와 외교의 핵심적인 지휘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의 보고와 조율,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지시를 받아 해당 부처에 전달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까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급하게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일두법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그리고 의전까지 왜 그렇게 엉망인지 이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김성한 안보실장은 3월 28일까지 그만두지 않는다 라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있었는데 단 하루가 지난 29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손발과 입 역할까지 해야 될 대통령실이 정작 그 주인인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라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주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일두법사 가라사대, 지금 대통령실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김성한 실장의 사퇴의 변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것은 맞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김태효 안보 1차장에게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는 것이 정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직속 라인의 차장이 그 위에 실장을 몰아내다니 꽤 웃기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성한이나 김태호 둘 다 외무고시 출신에서 외교부 실무 라인을 따라 올라간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외교 관련한 박사 학위를 받고 외교안보원에 연구원 노릇을 하면서 이명박에게 발탁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만 김성한은 조금 더 친미 외교에 가깝고 김태호는 노골적인 친일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김성한이 자신의 밑에 있던 김태호에게 밀린 것은 적당한 친미와 친일이 섞인 외교 정책보다는 뼛속 깊은 친일이 윤석열의 이념과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부친 윤기중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폐해를 기억하고 그래서 반일 감정이 가득했던 60년대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은 윤기중도 뼛속 깊은 친일이라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나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법이겠죠. 여기에 윤석열의 스승을 자처하는 천공마저 일본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40년 지기 김성한보다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시켜야 한다는 김태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된 박철희도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는 이롭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뼛속 깊은 친일 라인입니다. 김태호와 박철희의 공통점은 일본 우익이 주는 낙하손해상 수상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정책은 결국은 친일이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와 의전이 엉망이 된 실무적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실의 실제적인 주인이 김건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을 다녀오자마자 이번에는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코앞에 앞두고 말입니다. 이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퇴만큼이나 심각한 이슈입니다. 김성한이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지휘하는 자리라면 김일범 의전 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실무적인 책임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더 많은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김일범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영어 통역을 할 정도로 외교 실무와 언어 능력까지 또 인정받은 정통 외교 관료로서 최근 SK 계열사 부사장으로까지 스카웃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받고 대통령실에 갔다가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의 안락한 훌륭한 자리를 포기하고 대통령실에 갔다가 진절머리가 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희는 외교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데 역시 1년도 못 채우고 사임하고 자신의 친정인 외교부로 탈출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방미를 앞두고 질 바이든 여사의 제안으로 백악관 만찬에서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합동 공연을 하자는 연락을 무려 7번이나 받았는데 김성환과 그 밑에 김일범, 이문희 등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다른 루트로 우연히 알게 된 윤석열이 극대노해서 그들 모두가 문책성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두법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써도 좀 성의 있게 써야지. 이게 뭡니까?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부인이 공식적으로 7번이나 연락을 해왔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대통령실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늘공이든 어공이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평생 의전을 챙기는 것에 익숙한 외교부 관련 공무원들이 그걸 무시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질 바이든이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합동 공연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레이디 가가는 아들 헌터 바이든과 섹스 스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극도로 싫어하는 레이디 가가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유세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와도 부적절한 스캔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마약과 미성년자 섹스 스캔들로 바이든 부부의 골머리를 앓게 된 아들 헌터 바이든과의 섹스 스캔들도 터졌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유출된 노트북 사진에 레이디 가가로 보이는 사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차기 대선 레이스에 이런 문제들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이런 합동 공연을 제안할 리가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의 백악관 합동 공연을 추진한 주어를 질 바이든이 아니고 김건희로 바꾼다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비로소 납득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충동적인 행동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의전 프로토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모든 상황이 외교적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그들은 불안해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고 초임 외교관이 되는 순간부터 몸에 밴 습관이기도 하며 늘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뿔난 망아지 마냥 자신의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언제나 대통령보다 자신이 돋보여야 하고 자신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도 위조하는 여자가 지금 영부인이 된 시점이라면 그 어떤 행동이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진들을 보면 늘 중심은 김건희가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늘 멍청한 표정을 짓고 김건희 여사의 병풍 역할을 할 뿐이고 그건 의도를 가지고 찍고 배포한 사진들 때문입니다. 그 의도한 사진들은 당연히 김건희의 의지에 의한 것이겠죠. 이번 3월달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사진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 한 건당 평균 7장의 사진이 등장을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 한 건당 16장의 사진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배포 사진이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도 늘 나섭니다.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간 리셉션 자리에서 찰스 국왕과 말레이시아 국왕이 대화 중인데 끼어들기도 하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나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대통령이나 만수르를 만날 때 해도, 심지어 바이든에게 팔짱을 낀 모습도 대단히 돌출적인 행동이고 이는 외교 의존에 심각하게 어긋나며 그래서 심지어 천박한 느낌마저 들도록 합니다. 본인은 여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서 행동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늘 부끄러운 것은 국민들 몫이죠. 하물며 평생 외교가에서 일하던 김일범, 이문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질 바이든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김건희가 관련 제안을 했다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25일 블랙핑크는 프랑스 파리 르 제니스 아레나에서 진행된 프랑스 병원재단의 갈라 콘서트에 참여해서 무려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 공연은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이사장으로 이끌고 있는 자선단체가 진행하는 행사로 매년 아픈 아이들의 입원 조건 개선이라는 취지의 다양한 모금 행사와 봉사 활동의 일환이었는데, 블랙핑크는 K-팝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초대를 받아 무대에 올랐고 퍼렐 윌리엄스나 미카와 같은 세계적 팝스타들에 이어 피날레 무대를 장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행사를 주관했던 브리짓 마크롱도 덩달아 화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블랙핑크와 마크롱 부부 등이 찍은 인증샷도 전 세계 모든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돋보이기 좋아하는 김건희는 자신도 그런 사진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을 원했겠죠.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김건희가 기획해서 백악관에서 공연을 성사시켰고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대한민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타전이 되었고, 와, 김건희 영부인의 미모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에 못지 않다, 혹은 블랙핑크 제5의 멤버로 영입된 김건희,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돋보이기 좋아하는 그녀이니까요. 아니, 적어도 한국의 언론에는 그러한 낯뜨거운 기사가 분명히 실렸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 공연이 성사만 되었다면 말이죠. 어림도없다. 하지만 김성한, 김일범, 이문희 같은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김건희의 그런 아이디어성 제안에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IRA 법안이나 반도체 독소 조항 같은 지금 한국 내에 대단히 안 좋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통상협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 실무진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한가하게 가수들의 공연을 추진하라고 하니 이것은 한심했을 겁니다. 그럴 시간도 없겠죠. 또한 레이디 가가와 헌터 바이든의 섹스 스캔들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백악관에 제안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위인지도 알고 있으니 그냥 뭉개버렸겠죠. 김건희가 직접 불러서 시킬 수 없는, 김건희가 꽂아넣은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바로 그들에게 제안을 한 전달이니 더더욱 뭉개기는 아마 쉬웠을 겁니다. 자, 레이디 가가는 현재 호아킨 피닉스와 영화 조커 2를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 중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그 시기에는 멕시코 시티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백악관 만찬 공연 스케줄 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들 같은 월드 탑스타들이 김건희가 부르면 그냥 와서 공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건 조나무계 르네상스 6층 비밀 만찬장에서 사람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김건희에게는 익숙하게 섭외하는 방식일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 외교 의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자, 일두법사가 보기에 김성한, 김일범, 이문희 등의 사퇴는 타이반, 자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한의 경우는 밑에 김태우 차장에게 권력투쟁에게 밀렸다고 볼 수 있고, 김일범, 이문희 등은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한마디로 김건희가 꽂아넣은 행정관들에게 권력투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주인 행세를 하는 김건희의 최측근은 의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을 하고 있는 김승희라는 인물입니다. 의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그 위에 의전 비서관 김일검을 몰아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보실 차장이 안보실장을 밀어내는 일도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전 비서관실이라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부이다 보니 그 어떤 이상한 일도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국제 외교가에서 언제나 대통령 윤석열보다 영부인 김건희를 그 중심에 넣는 의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언론에 배포하고, 그래서 3월달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대통령보다 무려 2배의 영부인 사진이 올라가도록 만든 의전 행정관이 바로 김승희 선임 행정관입니다. 문제의 그 행정관은 김건희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의 30기 동기였던 인물인데, 이전 경력을 찾아보니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의 기업 이력은 대통령실에 들어갈 정도로 특별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벤트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런 평범한 이벤트 회사의 대표에게 김건희는 자신과의 친분을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의전의 실무적인 책임을 맡긴 셈입니다. 자, 그런데 어쩐지 그 회사가 익숙해서 찾아보니 특이점은 있네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 선언을 했던 윤봉길 기념관을 꼼수 대관했던 그 회사가 바로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입니다. 이 내용은 저와 강진구 기자가 구 열린공감 시절 자세하게 보도한 바가 있고, 혹은 강진구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마지막으로 선물한 특종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김승희라는 사람이 저는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네요. 일두법사의 선입견 같기는 하지만 한때 김건희와 교제했던 아나운서 김범수 느낌도 납니다. 이 이벤트 회사가 하는 일 중에서는 기업의 행사에서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일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더 동원해보니 김승희도 어쩌면 르네상스 호텔에서 사람을 섭외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김건희와의 만남도 인연도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입니다. 상상. 검사님들 절 잡아가지 마세요. 상상이니까요. 상상은 죄가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뼛속 깊은 친일에 빠진 윤석열은 김태효의 손을 들어줘서 김성환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이든 아차차 날렸고요. 김건희의 여왕놀이를 위해 조그만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던 지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불러 평생 외교와 의전을 담당하던 2명의 비서관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이든 아차차 날린 것이라는 것이 이번 대통령실 안보 외교 라인의 실장과 비서관 2명이 그만두게 된 결과입니다. 또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를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을 했다가 김성한 등에게 까인 것에 직접적으로 분노한 영부인의 어떤 압력이 그들이 사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대형 사고를 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원칙 따위는 무시하고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하는 부부가 바로 그 외교 참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역대급 대형 사고를 치고 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두법사 가라사대, 일반 회사는 고사하고
네, 보통 평범한 대학의 동아리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동아리만도 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일두법사 가라사대 2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 1회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두법사 가라사대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 밤에 올리는 것으로 편성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